오케이.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습관이죠, 뭐. 오케이. 자, 아유, 오랜만이죠? 오랜만인 느낌인데요, 되게? 네, 오랜만이에요. 실제로 오랜만인가요? 촬영한 지는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일단, 아, 진짜 죄송해요. 예. 아,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있었어, 내가. 다시. 좀 앉아있는 채로 시작하죠, 뭐. 아, 네. 아니, 뭐, 오늘도 되게 뭐가 많으시네. 아니에요. 구속품이 되게 많으시네. 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제가 선택한 책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네. 물론 우리가 응. 도시 산책, 약간 이런 주제들을 다뤄보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책이 정해져 있진 않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책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막상 좀 찾아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책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부터 궁금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또 시간을 거슬러가 제가 네. 지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그 대화가 되게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이제 산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도시를 다니는 그 도시에서 오는 자극과 자극이 좋고 가면서 이제 맨홀 뚜껑에 회사 이름도 보인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약간 디테일을 보는, 도시의 디테일을 보러 다니는 것도 되게 좋겠다.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손기정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에 있는 책으로, 무슨 책이 있는가 다 찾아봤어요. 도시와 관련된 네, 걸? 도시와 관련된 거. 그게 소설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실용서일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건축 쪽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다가 다 이제 찾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그 서가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딱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다. 제가 모르겠어요. 전 아직 뭐 책을 보는 이런 게 있진 않지만 저한테 끌리는 책이 없어서 막 하다가 근데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목차 구성부터 내가 굳이 순차적으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맞아.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재밌겠다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물론 두껍지만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책을 일찍 알려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촬영 일정을 정하기도 전에 다음은 무조건 이 책이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약간 흥미로운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학우님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그 목차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골라주셔서 빌려온 다음에 이제 목차를 한번 쭉 보는데 와 이게 저는 사전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에 보이지 않는 99%라고 하면은 도심 속에 있는 무언가들로 장을 나눴을 법하잖아요. 뭐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표지판, 뭐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지어서 그쵸. 그렇게 구획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구획을 한 지점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 그러니까 이게 뭐 맨홀, 하수 처리 시설 이게 아니라 챕터의 이름이 물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뒤에 심지어 제가 완전 와 이거 이랬던 게 뭐냐면 건축 재료의 발달사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뭔가 무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으면 재료? 네, 근원으로 가는 거죠. 걔를 더 쪼갰을 때 더 작은 단위의 무언가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걸 조립해낸 큰 그림은 확 눈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딱 목차를 보자마자 아 이거 재밌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책을 읽기도 전에 되게 경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팟캐스트 방송으로 그렇다더라고요. 방송의 내용을 사실 책으로 만든 건데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씩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책에. 그렇죠. 아, 그럼 이 내용들을 다 알기까지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그치. 그리고 뭐 어떠한 노고가 있었을까? 그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범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범위가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는 이 엄청난 6부까지로 되어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분이 뭐 물론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 책이 깊이감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팟캐스트 하나 분량에서 한 주제어를 다뤘다면 그 주제어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를 했겠어요. 맞아요. 팟캐스트가 무슨 5분짜리, 10분짜리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보는데도 한 장 한 장의 깊이감이 상당해서 이거는 내가 이 책은 뭐 이틀에 걸쳐서 읽어야지 라고 할 때의 방식과 나는 이거를 한 달 동안 읽어보겠어 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깊이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득히 봐도 재밌겠다. 한 단원 뜯어가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에 책을 말씀드릴 때 이거 옆에 핸드폰이나 검색하고 두고 읽으셔야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책을 읽으면 맞아. 이게 뭔데 그래서 하고 이렇게 찾게 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점도 되게 재밌었어요. 보통은 맞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이런 기기를 멀리하고 읽거든요. 음악을 틀어놓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음악도 사실은 많이 안 들어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정말 클래식이나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면.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네,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주 친절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쓸 법한 단어들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나열될 때도 많아서 맞아.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건 확실해요. 맞아. 또 그런 재미가 있죠. 맞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도 너무 재밌었어요. 보면서. 네네. 그림 같은 것도 사파가 받쳐주는 그런 사실감이 확실히 커요. 이게 글로만 봤을 때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비주얼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챕터 시작할 때마다 그려져 있는 사파 약간 흑백처럼 처리돼 있는데 맞아요. 그 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만 음영이 돼 있는 네네네네 그런 표현들도 맞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이제 방대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모든 걸 숙지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 금세 또 1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뭐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떤 거였는데요? 그럼 노트를 또 이제 꺼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이게 막 앞뒤로 제가 좀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그런 완벽한 방해물 423쪽. 423쪽. 상당히 뒤쪽이네. 423쪽. 거의 뒤인데요? 네.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네. 생각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렇게 이 방어적 디자인 혹은 적대적 건축이라는 말을 420쪽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벤치에 그렇죠. 있어서도 팔걸이를 저는 팔걸이를 펴나라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워있지 말라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여기 보면 뭐 이제 노상방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쵸, 어떤 그쵸. 그런 돌출된 디자인이라던가 진짜 웃겼던 게 저는 이 423쪽에 그 이 의자를 네.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약을 숨길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벤치 아래 가방을 놓는데 그걸 이제 훔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 잘 보이지 않게 약간 홈을 넣어서 안쪽으로 조금 넣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페인트가 묻지 않는 특수 코팅을 해서 그래피티를 못하게 하거나 뭐 크고 무거워가지고 뭐 교통을 막는 장애물로도 쓸 수 있고 이게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저는 저는 그냥 공공물이라는 게 이제 편리함 그리고 뭔가 용이함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위한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걸 조금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규제를 위한 좀 그렇게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그런 목적도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읽으면서 제가 이게 되게 저희가 항상 맨 처음부터 공공에 대한 이야기를 돌고 돌아왔네요. 돌고 돌아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지? 약간 이 공공 안에서의 맞아. 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제적이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약속을 만드는 되게 우회적인 방식이긴 한 거죠. 맞아요. 무언가를 못하게 만들기 하니까. 맞아.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비단 여기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책 전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를 내가 100% 이해하면 할수록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 이것만 해도 뭐 우리나라 벤치에 마약을 숨길 수 없게 뭐 틈새를 없애고 뭐 이럴 일이 사실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물론 그래피티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방에 뿌리고 다닐 정도는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사회와 문화가 다 담겨 있는 맞아요. 그 흔적을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그런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거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뭐 있으세요? 뭐 저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번에 쭉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고받아 볼까요? 네. 저는 72쪽이에요. 네. 이게 그 영국이 이제 과거에 전쟁들을 한창 많이 하던 시절에 전쟁용으로 만들어 놓았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많은 전리품들이 다 이제 어딘가로 보관이 되거나 이제 쓸모를 다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영국 전역에 있는 도로 중간중간에 보면은 과거에 쓰였던 그 철제 대포들을 사용해가지고 공간을 막는, 길을 막는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런던을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런던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디자인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약간 그냥 소화전 같지 않아요? 소화전 느낌이? 길게 그냥 길가에 서 있는. 그 까만색 그냥 서 있는 거. 그게 이거였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볼 때마다 혹시 내가 본 그게 그거였나? 맞아. 맞아. 내가 이걸 대포라고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없으니까. 그치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보이는. 그러니까요. 아니까 중요하다니까. 이게 이후에 제가 이거는 페이지를 써놓진 않았는데 중간에 그 텍사스 오스틴의 달빛탑 이런 이름으로 과거에 이제 조명이 많지 않던 시절에
엄청 높이 첨탑 같은 걸 쌓아가지고 되게 뭐 원거리까지 빛을 쏴주는 그런 등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가로등도 설치되고 각자가 자기 집 앞에 이제 조명들이 생기니까 더 이상 얘가 공공 조명으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흉물처럼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이가 여전히 보존이 되어 있고 몇몇 스팟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달아가지고 시즈널하게 뭐 이벤트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텍사스에 또 가족을 만나러 꽤 자주 갔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이즈면은 내가 못 볼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이상해서 언니한테 물어봤어, 심지어. 살고 있는 언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언니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언니 집 앞에 있다. 되게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근처 공원에. 그러니까 언니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조차도 걔를 운영을 안 하는 건가? 그렇죠. 걔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조명을 쏘는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과거를 기억하는 기능을 하니까 걔를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하고 보셨대요? 아, 그 이후로? 그건 잘. 그냥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다. 근데 언니도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거기 사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근데 또 그럴 수 있죠. 거기 오래 산, 정말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게 말이야, 뭐, 그 시절에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이제 거주자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는 이 제목이 확 와닿았던 거예요. 도시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나는 안 봤어. 아무튼간 저거를.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좋다. 맞아.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요? 또 있어요. 이게 약간 비슷한 사례가 제 집 주변에 있어가지고 378쪽. 378쪽. 뒤쪽에서 많은 즐거움을 이게 앞으로 느끼셨네요? 이렇게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378쪽이요. 여기는 이제 하이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네네. 이제 고가. 네. 맨하튼에 보면 이제 그 고가 철로를 재건축해서 만든 이제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인데 산책로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 초에 여기에 이제 이 하이라인을 이렇게 걷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근데 그 비슷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하게 조성된 데가 이제 그 서울역 쪽에 서울역 7017이라는 고가 그 도로를 맞아요.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로로 만든 곳이 있어요. 근데 딱 이 챕터를 읽자마자 이제 나에게 익숙한 건 하이라인보다는 서울로니까 그렇지. 딱 그게 대입이 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그런 곳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그냥 길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녹지와 약간 이런 이 도로를 좀 적절히 배분해서 형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벤치마킹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왜 그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인데 문득 왜 7017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뜻은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는 것이 많잖아요. 7017. 네, 한번 맞춰보실래요? 7017. 7017. 7017걸음을 걸으면 건너갈 수 있나?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가 너무 크게 웃었네요. 제가 볼륨을 조절해야 되는데. 되게 너무 크게 비웃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 뭐 7017. 70m.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17 아니에요? 네. 70년대. 맞아요. 맞아. 70년대. 2017년도에 열었어요? 아니요. 17을 그때 알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70년대 맞았으니까 70년대. 50점 드립니다.
짜네. 사람이 짜네. 네네. 그러니까 70년대 준공된 서울역 고가가 이제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그 17개의 사람 길로 재탄생했다라고 해서 17개 사람 길 7017인데 사실 저는 이 17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걸은 서울로에는 17개의 길이 없거든요. 거기 그냥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여기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만리동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2개가 있고 서울역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뭐 한 2개가 있고 저쪽 남대문 쪽으로 나가는 계단이 아니라 그 이제 구역에 한 3, 4개가 있고 중간에 뭐 세브란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렇게 따지면 얼추 17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길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제 17개가 형성이 돼서 7017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제 동네 주변을 조금 더 알게 된 서울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7017 뭔지 아니? 50점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좀 그 숫자가 문득 마음에 확 와닿는 이유가 그러니까 70년대에서야 그 고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도시화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봐야 뭐 한 50년 역사 정도이지 않을까요? 맞아. 근데 50년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는 세대가 아직 바뀌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억할 수 있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도니까 이거 엄청난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울 때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도시는 도시화가 돼가는 과정은 중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 발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중간 단계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네, 그쵸. 특히나 우리나라가,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그런 흔적들을 잘 남기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쫓는 나라이다 보니 그만큼 또 남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50년을 달려온 건데 그 흔적들이 좀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요. 이제야 뭔가를 남기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남겨진 것들 저번에 한번 맨션이라는 책을 얘기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빌려놨어요. 읽으려고. 근데 첫 번째 장 페이지가 그 충정 아파트더라고요. 맞아요. 여전히 철거되지 못한 채 맞아요. 초록 색깔 몸을 하고 있는 그쵸. 아파트.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남겨진 곳이라고 얘기는 여전히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한창 서울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는 아파트 같은 빌라 같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주택들이 막 엄청나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가 이제는 또 약간 한물 가면서 아파트의 시대가 오면서 맨션이 좀 죽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맨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추적해서 사진과 뭐 그때 당시에 내용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추억할 수 있는 자료인 거는 맞지만 그 세대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대에게도 남아야만 하는 유산이잖아요. 그런 기록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책은 되게 찾아보면 생각보다 근처에 있어요. 너무 제 집 근처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서대문구고 너무 중구더라고요. 맞아요. 중구, 서대문구 진짜 많지.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도시의 그 이제 모습에 다 문화와 이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시대 때 이게 처음 지어질 시대 때에 이 지역은 이게 많았던 혹은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세웠던 어떤 도시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반증인 거니까.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없어진다고 하면 좀 가보거든요. 우연치 않게 기사를 발견하거나 그럼 가봐요. 무슨 극장 없어진다더라. 이러면 이제 마지막 상영할 때 잠깐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무슨 극장 없어진다고 맞아. 했던 것도 있었는데 서울에. 대한극장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슬프죠. 그 시대의 사람은 그걸 즐기던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괜히 뭔가 역사 속에 뒤안길로 막 이런 워딩 보면 되게 이런 거 꼭 없어져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거 먼저 보시죠. 지금 우리 나눈 얘기랑 되게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레트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25페이지입니다. 네온에 대한 이야기. 이거 재밌어요. 나 얘기하자마자 네온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 이게 제가 왜 그렇게 레트로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 한번 비슷한 표현을 봤다가 그 표현들이 여기저기 다양한 책에서 쓰여서 원출처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초로 본 출처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레트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시간의 덮개를 좋아해서. 하나의 레트로라고 불릴 만한 어떤 물건을 보면 그냥 그 물건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두께가 엄청나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견들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못 본 시간들이 거기 축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미를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은데 네온이 저한테는 살짝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네온 사인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경삼림 그런 영화 봐더라도 그 시대에 딱 그 배경에 홍콩 배경에 딱 이런 영화 보면 이제 네온 사인 완전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안 되죠. 홍콩에 네온 사인 없으면 안 되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그냥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 저 트리뷴 타워 찾아봤어요. 아 진짜?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본 건물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게 네온이 점점 더 이제 만드는 방법도 이제 훨씬 더 간편한 LED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온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어떤 LED가 아니라 그 화학적인 그게 가스를 활용한 진정한 네온인. 그쵸. 그러니까 그 관이 유리로 되어 있는 관에다가 가스를 불어 넣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 색깔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LED로 가짜로 만든 어떤 그 네온스러운 빛의 조명이랑은 정말 다른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재밌었어. 진짜. 이게 뭔가 그 시절 내지는 그 장소를 확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왜 프루스트 마들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네온 하나만 딱 보면 내가 홍콩 여행 갔던 그 순간이 확 환기되고 마치 옆에서 막 그 냄새 나는 것 같고 고기 굽는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모든 오감이 갑자기 확 동시에 찾아오는 그런 감각들 그런 거에 되게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 장이 그 광고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실 저는 맨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2편부터 읽었어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나름 대체 그 광고가 주는 느낌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라는 게 그렇고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거를 이제 느낄까라는 또 그 지점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업을 하다 보니 그래 옛날엔 광고를 어떻게 했대? 라는 뭐 간판 어떻게 만들었대? 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 업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디자인적인 거라고 하면 그런 표절이나 뭐 비슷하게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거 지금 네온 뒤로 바로 나오는 그 풍선 인형이 네네네네. 저는 이게
전통적인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된 건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맞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거는. 이건 정말 흥미로웠고 이거에서도 맞아요. 정말 여기에 얽힌 그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제 여기 뒤쪽에 보면 그 초반에 어쨌든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전통춤을 추는 풍선 인형 이거를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던 이 민셜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쵸. 보게 된 거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쵸. 이 광고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간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시각화된 뭐 그림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요새는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판의 기본은 글자, 그죠. 텍스트일 수밖에 없는데 텍스트야말로 정말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텍스트 안에는 기술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고 맞아. 그 시대의 유행도 들어있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디자인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타이포일 수도 있어요. 타이포.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맞아. 모든 광고 디자인의 시작은 타이포인 거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맞아. 저는 심지어 그 옛날 간판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옛날 간판들은 지금은 글자를 정해진 폰트로 만들 수 있지만 과거에는 폰트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직접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맞아. 손으로. 그래서 가로획의 두께가 조금씩 다르다던가 뭐 이제 딱 봐도 뭐 슈퍼마켓인데 마켓에 티읕이 쓸 자리가 좁아서 부쩍 얇아진 가로선이라던가 뭐 맞아. 그 인간의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맞아. 그런 되게 손으로 만든 간판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모으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네, 그게 사라질까 봐. 근데 애초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발견하거나 이랬을 때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찍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사인.집인가? 그런 그 네이밍의 인스타 그 계정이 있는데요. 그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래된 이런 사인들을 다 모으시는 분이고 그걸로 책도 내셨어요. 문득 생각한 건데 일단은 이야기해봤어요. 그럼 그 저작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네? 그걸 갑자기 책까지 냈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 출처가 써있겠죠. 아마도 뭐 어디 가게에 있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추천입니다. 갑자기 문득 사람 손으로 찍는다고 하니까 옛날에 저 대학교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전지 아세요? 전지를 딱 그 센티미터별로 이렇게 접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지에 쓰는 글을 뭐라고 하죠? 대자보. 대자보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그 대자보를 쓰는 데 있어서 대자보를 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권이었나요? 운동권의 내용은 아니고 예전에는 저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중간고사 점심 이벤트 뭐 이런 걸 알릴 때도 다 전지 대자보로 썼어요. 손으로요? 네. 그 마커 그때는 이제 붓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매직 두꺼운 매직으로 이제 그래서 썼고 그리고 이제 세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세터를 가서 신입생 그 전공별로 엄청 큰 깃발, 세로형 깃발에 자기 전공 이름 써놓는 이제 피장 같은 거 그런 거 만들려고 이제 방학 동안에 만나서 그때는 진짜 페인트 사서 저기 너무 재밌겠다. 이런 그 뭐라고 하죠? 깃발 형태의 뭐라고 갑자기 이름이 그냥 패브릭 같은 거예요? 패브릭에 이렇게 저 지금 3점이에요? 네, 패브릭에 이제 신문지 다 덧대가지고 이렇게 밑그림 그리고 진짜 왜냐면 그 글씨를 잘 쓰냐 못 쓰냐도 약간의 전공 간의 기싸움.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다 멋지게 걸렸을 때 진짜 그걸 대자보를 손으로 쓰던 그런 경우 있었어요. 구나 그때가. 근데 그때 뭐 다 이제
혼합돼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트리니티 뭐 이런 데서 안내도 나가고 그런 이제 과방 앞에 대자보 붙여놓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했던 우리 때만 해도 약간 라떼 같은 느낌. 라떼는 뭐야? 우리 때만 해도 수기로 뭔가를 하는 게 꽤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맞아. 아날로그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테이프와 LP와 조금 빨리 시작했으면 LP와 테이프와 CD와 MP3와 음원까지 다 겪었어요. 맞아. 너무 복받지 않았어요? 이거? 저도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을 듣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기술의 발전과 그대로 따라왔거든요. 그쵸. 네. 처음에 뭐 LP는 엄마가 워낙 자주 말해서 그 존재는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CD, 테이프, CD, 그다음에 뭐 MP3 가져 이제. MP3. MP3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핸드폰에 음악 넣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계속 바뀌는 방식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사용 방법이 바뀌면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방식도 달라요. 같이 바뀌잖아요. 감상의 느낌도 달라지고 되게 폭넓게 우리는 음악을 즐겼던 세대여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꼰대들의 이야기였다. 자, 다음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제가 몰랐던 말이어가지고 361쪽에 보시면 361페이지에 보면 네. 저는 소호가 사우스 오브 휴스턴 스트레스인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소호는 소호인 줄 알았어요. 이걸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긴 했지만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맞아요. 보면 무슨 어디였지? 트라이베카도 캐널과 아래쪽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트라이앵글 블로우 캐널 스트리트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트라이베카는 되게 멋있잖아요. 뭔가 트라이베카. 와닿는 느낌이 트라이베카가 뭔가 되게 뭔가 컨셉 페이지에 들어갈 만한 뭔가 그런 느낌인데 그냥 캐널과 아래쪽 삼각형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약간 방향을 틀어서 죄송한데요. 아니요. 이게 저는 이런 게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 용어가 어떤 대명사처럼 사용되잖아요. 소호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대명사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 근원이 모든 게 다 그런 강대국에서부터 시작된 거. 우리는 그걸 은연중에 기원도 모르고 쓰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문화의 힘이나 국가의 힘이 되게 기울어져 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같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연트라파크 이런 거밖에 없고. 그것도 따라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따라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참 그러네 약간. 그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근데 홍대도 어떤 말로는 홍대도 보면 사실 홍대는 그냥 대학교 이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곳이 홍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로 봐서도 약간 근데 그런 이제 방향으로 봐서 비슷한 게 아닐까? 어쨌든 결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뉘앙스가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하죠. 맞아. 심지어 우리는 그걸 그 안에 한 단계 안에 들어간 내용을 모르면서도 그 말을 막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아니 또 이게 또 잔소리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재료 근원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 단어도 진짜 그거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왜 이 말이지?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들여다보면 가끔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뜻이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말이 정확하게 부정적으로 쓰인 게 맞는지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터부시하다 할 때 그 터부시하다의 그 단어도 그러니까 여성을 약간 비하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약간 하대하는 그런 단어에서 출발한 말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터부시하다 자체가 좀 쓸모없게 생각하다 그냥 그냥 뭐 배제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근원을 알아봐야지만 명확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습관에서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그렇죠. 것이 사실 진짜 크면서 더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할 때 갑자기 고해 갑자기 고해 상사.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의미를 쓰고 싶은데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한 단어만 쓰는 거예요. 맞아. 이게 뭐 말하기 습관이나 뭐 글쓰기나 그냥 편한 대로 튀어나오는 걸 쓰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좁은 어휘력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휘력이 좁다는 게 되게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 높이려면 옛날에 글짓기 같은 거 잘하려면 그 뜻을 다르게 써봐 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글짓기 수업할 때, 논술 수업할 때 특히 논술 수업할 때 김영하 작가님이 어디 나오셔가지고 짜증나라는 말 쓰지 말라고. 저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너무 공감나지 않아요? 모든 말을 다 짜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정말 많은 감정이 있는데 나에게는 화났어, 슬펐어, 뭐 억울했어, 뭐 되게 많은 감정이 있는데 짜증나 이거 하나로. 맞아요. 그렇죠. 그건 결국에 이제 또 대화의 어떤 그거에서도 또 이제 연관이 돼요. 그냥 짜증나 하나로 그냥 내 감정을 그냥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감정을 또 이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상대에게 전달하면 제대로 나의 그거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대화를 이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내용 아주 공감이 갔어요. 어쩌다가 소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거기까지 갔네요.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봐요. 212쪽에 있는데요. 이게 그 독일에서 만날 수 있는 신호등 얘기입니다. 그 암펠맨은 맞습니다. 신호등 속의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게 독일에서 그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속을 보면은 약간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캐릭터가 걸어간단 말이죠. 얘 이름이 있고 심지어 얘가 정말 유명한 관광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만을 소재로 한 샵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 상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꼭 이 사례를 말하고 싶었다기보다 다른 유럽권에 있는 다른 국가나 도시들을 가보면은 신호등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신호등은 보통 우리한테 신호등은 그냥 사람 한 명이 서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남성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죠. 그죠. 뭐 여성이라고 해서 치마를 입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공공시설물에서 우리가 남성이라고 인식하는 그 디자인이 우리나라의 신호등 안에 들어있잖아요. 한 명이. 근데 유럽에 가면 남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여성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을 해야 한다 칩시다. 이거를 성교육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수업 시간 정규 교육 시간 중에 언젠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교육 시간에 앉아서 자 얘들아 성 정체성이란 이런 것이란다. 이것과 내가 눈 뜨고 매일같이 학교를 가는 신호등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 이게 다르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심지어는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빠르게 인식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화된, 일반화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화된 표현을 써야만 하는 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순화시키고 싶어 하겠죠. 쉽게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장소에 이 디자인을 넣었다는 건 이걸 일반화의 기준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공감할 거라는 기준, 혹은 공감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한 거라서 이거는 되게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다. 한 번 더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요소도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의 디테일을 잡는 주체들이 뭐 하나를 만들 때 뭐 하나를 새롭게 지을 때 얼만큼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는지가 너무 이제 보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치열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 힘은 너무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발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원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뭘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뭘 더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뭘 덜어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덜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맞아. 근데 그런 고민이 더 치열하게 돼야만 하는 게 바로 이런 공공 디자인의 영역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저요. 이게 이거 약간 지금 얘기한 거랑도 비슷한 건데 좀 제가 계속 뒤쪽을 얘기하네. 저는 앞쪽을 얘기했는데 463쪽에 463쪽이에요? 앞에서 얘기할 것도 생각났어요. 끝나지 않나요? 책이 463쪽에 이 책 보셔서 이 책의 특징이 그래요. 네네네. 463쪽.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잠깐만. 463쪽? 맞나? 잠깐만. 이거는 과실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왜 463쪽이라고 써있는데 왜 이득이 없지? 페이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써놔서 당국이나 DIY 도시계획가들 모두 자신의 취향에 맞게 동네를 바꿀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개선이라는 이라면 전부 이게 모두에게 유익하리라는 생각은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간의 사회적 성격이나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배제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실제 이 지역 공동체가 약간 이제 먼저 진정으로 이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선함으로써 누가 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누가 배제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되게 왜 와닿았을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하는 일에서도 사실 뭐 그죠? 그러니까 맞닿는 이제 그게 뭐 연구영역이든 실행이든 이게 그 지역 사람들과 접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 행사 혹은 뭐 조형물 혹은 그런 것들이 시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사전 조사라고 하면서 배경 조사라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엔 이게 대중과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게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게 진짜 그런 걸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지점들을 몇 번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약간의 네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때도 있는 그럴 때가 있어서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쵸, 약간 그쵸.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저 전공 수업, 대학교 전공 수업, 1학년 전공 수업? 이런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교수님이 약간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통 대학교는 막 질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누가? 교수님이 막 애들 대답할 때까지 막 답을 하는 애를 찾을 때까지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은 유독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시장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시장? 네, 마켓의 정의가 뭐야? 인 거예요. 분명 어딘가 써 있을 법한, 그죠? 책 안에 써 있을 법한 주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모두가 미친 듯이 막 책을 찾았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하는 답이 나왔나 보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건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시장은 사람이야. 교수님 같은 대답이다. 타겟이야. 너무나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으면 시장은 없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이 누구냐?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그 수혜자들, 이걸 같이 즐겨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1차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고 1차적인 고민이자 그게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까지 들고 가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흔들리기 쉽죠.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야 사람들 사이에서. 네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정말 모두가 다 마케팅을 하는 것만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마케팅의 기본에는 무조건 타겟팅이 들어가잖아요. 타겟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을 지켜보면 타겟팅 하라니까 타겟팅 하는데 타겟팅의 이야기를 가지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뼈대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라니까. 그죠. 타겟팅은 했고 자 잊어버려.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그죠. 그렇죠.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난센스가 좀 있죠. 네네네. 아쉬우면서도 나 역시도 그걸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반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타겟이 확실한 공간을 발견하면 되게 반가워요. 그럼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설령 그 타겟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죠. 이게 너무 와 잘했다. 그냥 맞아요.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선이라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공공의 입장에서는 누가 배제되는가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타겟팅을 한다는 얘기는 타겟을 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타겟 밖에 있는 외부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은 애초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조금 배제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라도 명확한 타겟팅이 된 그런 그렇죠. 결과물들을 보면 되게 재밌죠. 재밌어요. 단단하고 맞아. 재밌죠. 단단하고 재밌죠. 맞아. 맞아요. 이제 또 앞쪽에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다루긴 했어요. 그 재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재료에 대해서 조금 네네. 저도 흥미롭게 읽으면서 230쪽이죠. 235쪽. 약간 여기서 되게 흥미롭게 읽은, 그러니까 전체 다 벽돌 콘크리트 목재 다 재밌게 읽었는데 진짜 신기했던 건 제가 콘크리트 이 부분에서 이 보스턴 시청 있잖아요. 제가 직접 여기 가봤어요. 이번 여행 때. 그러니까 이게 어딜 얘기 하는 거야? 봤더니 제가 정말 여기 뭐야 하면서 그게 뭔데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야?
라고 느꼈던 건물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여기가 시청이라고? 라고 딱 듣고 되게 겉으로는 너무 삭막하다. 그러니까 건물의 재질감이 근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공부를 하진 않았어서 했는데 이걸 읽으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이제 라는 것들을 느껴서 되게 재밌었고 맞아.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건축 재료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맞아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그 유현준 교수님이 쓴 책에서 보면은 등장하는 표현이 이제 뭐 서양하고 동양을 비교할 때 동양은 바둑을 두고 서양은 체스를 두잖아요. 체스는 말을 면 안에 세우고 바둑은 선과 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두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는 기둥의 문화고 서양의 문화는 벽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재료 때문이라는 거죠. 동양은 나무를 재료로 썼으니까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서양의 경우에는 뭐 벽돌이든 흙이든 이런 식으로 벽을 쌓아 올리는 구조였던 거지. 재료가 다르니까.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건축 안에는 사실은 자연이 가장 기본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형과 그 자연 형태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 시절에 유행하는 건축 재료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콘크리트가 유행하는 시절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뭐 안도다다오 건물 같은 경우들은 딱 보면 다다오 건물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쓰이는 유행이 타는 또 시기들도 있고 뭐 그리고 여기서 목재 얘기할 때 저는 그냥 목재라 그러면 불에 약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화기에 강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재가. 와 이건 거는 진짜 공부를 해야지 아는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문득 생각난 책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예. 이게 이건데 감이라는 잡지예요. 매거진. 매거진 감이라는 건데 이게 그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재료. 건축의 재료를 하나하나씩 다루는 매거진이에요. 뭐 나무, 유리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창 그때도 약간 이런 뭔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어서 대체 목재란 뭐야? 약간 조명이 그래서 뭔데?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찾다가 관심이 가는 책으로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있는 목재와 조명 두 파트가 있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보세요 한번. 세상에. 세상에. 디자인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목재, 벽돌, 콘크리트 딱 우리 얘기하는 거. 그러네요. 페인트, 타일, 바닥재, 철재 뭐 이런 식으로. 우와. 와 근데 이게 아무리 그게 궁금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읽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거를 공부해서 내가 다 습득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얘네 세계 이 목재라는 세계는 대체 뭐가 있어? 얼마나 분화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걸 너무 약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리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네요. 제안서 기획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컨셉 잡고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안서를 써야 될 때 이제 탁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가 대중을 위해서 쓴 이왕이면 인문학적인 시선을 더한 책 한 권을 읽잖아요. 그 책의 서문 안에 기획의 씨앗은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분야에 대한 통찰을 한 사람이야. 하나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통찰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방대한 것들의 뿌리를 찾아가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방대한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선을 찾아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들이 줄줄이 매달려 갈 수 있는가를 찾아놓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기획은 끝이라고 봐요. 저 제안서 쓸 때 뭐 신소재, 친환경 소재 이런 거 관련된 제안서를 최근에 썼었어야 됐는데 내가 신소재가 뭔지 알게 뭐야. 온갖 화학 물질을 더해서 뭐 새롭게 이걸 만들었다는데 이게 이름이 잘못 보면 나쁜 것처럼 보이고 잘못 보면 좋은 것처럼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체 이 물질이라는 게 뭐야? 이 소재라는 게 뭐야? 이거를 찾고 싶어서 소재라고 하는 분야와 관련돼서 전공하신 교수님이 쓴 인문학서를 읽어봤는데 거기 서문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인류의 문명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명사는 석기 시대에서 시작하죠. 청동기로 넘어가고 철기로 넘어가요. 시대의 구분이 소재예요. 그러네. 그러네. 문명의 구분이 돌과 청동과 철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결국엔 소재로부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소재의 개발은 인류의 넥스트 스텝을 제안하는 단계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청동기 같은 걸 어떻게 떠올리냐고. 그러니까 그 연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이야기의 줄기로 풀 것인가를 심지어는 쉬운 말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어놓은 그런 씨앗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팁이네요. 네. 제안서가 막힐 때는 도서관에 가서 좋다. 네. 아무튼 너무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깊이가 조금 있는데요? 있어요. 깊이도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인터뷰 같은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목재라는 거라면 우리가 아는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있고 왜냐면 이거 할 때쯤 제가 할 때 방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궁금하죠. 궁금하죠. 환염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예민하죠. 것들. 그렇죠. 와, 전 이런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거 그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래,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걸 보면 내가 모르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더 확장되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근원으로 가면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업이 목수가 아닌데 이거는 마오간이잖아. 막 이러면 또 사랑에 빠지지 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읽어도 내가 마오간인 거를 까먹는다. 그래도 뭐 다시 한번 궁금할 때 이제 찾아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조명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가는 거 조명 갈기 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실용서네요. 우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조명 그리고 조도에 대한 내용들도 앞에 있고 조명에 관한 거는 그리고 조명 조경 그러니까 건축에서 어떻게 조명을 쓰는 것에 대한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도 있고. 와우.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굉장히 재밌네요. 되게 좋아해요. 재밌네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너무 좋은 소스들이 진짜 많아요. 내 머리 용량만 지금 좀 더 넓히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걸 다 내 머릿속 안에 넣을 순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길을 찾아 놓는 거죠. 길을 찾아 놓는다? 내가 조명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나 이거 얘기할 때 이런 책에서 봤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길만 기억해 놓는 거죠. 그치. 이걸 다 외울 순 없으니까. 그럼 굉장히 좋네요. 이런 대화는. 그죠? 그럼요. 이런 길을 지금 새겨드리는 중이잖아요. 한 발 이제 밟아드리는 중이잖아요. 맞아. 헨젤과 그레텔처럼. 그죠. 그럼요. 이게 알고리즘 아니겠어요? 맞아요. 나만의 알고리즘?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데이터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일반화된 기준일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 이 영화를 보면 이 배우를 좋아하는 애면 이 배우도 좋아하더라. 뭐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면 이 영화도 좋아하더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일반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의 분류법이지. 근데 내 알고리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 맞아. 알고리즘을 내가 찾아야 돼. 오. 다음의 주제. 생각 안 했어요? 오, 알고리즘 발동됐다. 알고리즘 발동됐다. 다음의 주제.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알고리즘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우리가 책을 다루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좀 소재를 바꿔보고 싶긴 한데요. 사실 영화책 그때 말한 것처럼 이제 영화랑 책이랑 좀 연결돼서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좀만 더 고민을 해보죠. 좋아요. 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죠. 맞아. 아무튼, 네. 보아하니 벌써 또 한 1시간은 떠들었어요. 못해도 1시간은 떠든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다룰 이야기가 정말 맞아요. 많은 책이기도 했고, 맞아. 되게 재밌기도 해서 정말 이 책을 다 독파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적어도 그냥 재밌어 보이는 챕터만 살짝 훑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매놀 뚜껑 내용 있는 것도 아시죠? 네네네, 그럼요. 그 매놀 뚜껑만 한화로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세상에 재밌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인생은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리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사실 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그런 거 찾고 싶거든요. 저도. 재밌어 할 만한 무언가?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이제 뭐 아까 전에 간판을 찍고 모으는 분이나 지금 이렇게 이 매놀 뚜껑을 판화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사실 그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만족, 내 맞아요. 재미가 있어서 그런 재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수집을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제 나만의 재미를 찾는 그런 액티비티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되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한두 가지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꼭 오래 하지 않아도 해보다 보면 오래 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다 장인 프로 PRO가 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시도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장기적인 취미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죠. 맞아.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맞아.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더 잘 보게 된 것 같긴 해, 확실히. 그럴 수 있죠. 내 동네를 더 잘 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제 그냥 이제 뭐 마무리하는 어떤 이야기로 하자면 제 동네도 보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그 이제 언덕 그때 이제 한번 소개했던 갓댐 언덕이라고 엄청 힘든 언덕도 있고. 거기에 어느 날은 갑자기 의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의자가 생길까? 나 솔직히 저 같은 젊은이들은 그냥 굳이 의자가 없어도 되는데 그 의자가 굉장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근데 딱 그 내려오는 어느 날 원래는 그게 통나무였거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싼 걸로 놔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이쁘니까 색칠 좀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진짜 이게 약간 의자의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유효하다는 걸 아니까 효용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마 이제 이게 좀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이제 주민으로서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열선 같은 거 까는 거 아시죠? 언덕에 눈 쌓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여기도
그런 디테일 같은 그쵸, 것들도 그쵸. 생활하시는 분들을 고려하는 네.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를 좀 잘 보게 되는 왜 그 그런 것 횡단보도 같아요. 앞에 있는 그 의자 네.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그 무단횡단이 맞아. 줄어들어가지고 맞아. 사고율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네. 단번에 떠오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치. 근데 그게 어르신이라는 대상을 고민에 타겟으로 두니까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맞아.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백화점이었나요? 어딘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루한 거야. 기다리는 내내 너무 지루한 거야. 근데 그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엘리베이터 속도를 뭐 조절한다 뭐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거울을 달았대요. 거울을 보느라고 사람의 어떤 원초적인 그렇죠. 그 심리를 지루한 줄을 몰라. 내 모습 보는 게 제일 재밌어. 그렇네. 그것도 타겟을 봤으니까 할 수 있는 생각.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봤으면 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할 수 있는 생각. 결국엔 또 사람이네요. 사람이네요. 사람이네. 이걸 잊지 않으며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기승전 화이팅이다. 계속 일 얘기를 유독 많이 하는. 일하다 와서 그런가 봐요. 아직 정신이 나가지 못했네. 몇 시간 뒤에 또 가야 돼서. 나의 멘탈이 거기까지 못 갔네. 네. 맞아. 그런 것들을 잘 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다음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네. 마무리를 그러면은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